자, 그러면 저희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김포시 마산동 상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는 마산역으로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하는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또한 마산동은 M버스에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 강남은 물론 서울시청, 인천, 일산 등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입니다. 마산역 인근으로는 솔터마을과 은여울마을 등 약 만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데요. 인근으로 김포 골드밸리와 양촌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장인들의 수요 또한 풍부한 지역입니다.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인프라도 우수합니다. 산책로가 조성된 가마지천과 은샘공원, 솔터 체육공원 등 녹지들이 거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은여울초, 중학교를 비롯한 학군도 밀집해 있어 거주 만족도 또한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산동을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 일산 서구까지 이어지는 인천 2호선의 일산 연장 사업 소식인데요.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일산 업무지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GTX A 노선 킨텍스역 환승도 가능해져 서울역과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켜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다양한 교통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김포시 마산동의 상가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중에서도 김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거든요. 자,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제 김포시 이 마산동, 이제 마산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마산역이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산역에서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김포 골드라인 이 마산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가주택을 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상권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그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동선 자체를 잘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가주택으로 타운이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일부러 차를 끌고 갈 정도의 유명 프랜차이즈점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시설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그것이 이제 그 폭넓게 좀 활용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마산역에 일단 인접해 있습니다. 도보로 약 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약 한 만여 세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파트가 이렇게 삥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맞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상가로서의 운영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는 큰 어떤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상권을 현재 이 상가주택 그 1층, 2층에 있는 상가주택이 대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북적북적 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가주택이 중요한 이유는 1층이 어쨌든 간에 상가 운영이 잘 되어야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이 붙음으로 인해서 2층, 3층, 4층에 있는 월세 수요자들의 어떤 월세가 상승 또 전세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329.8평방미터고요. 연면적은 589.52평방미터입니다. 당연히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좋아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상 1층에서부터 4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1층에 카페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층과 4층은 3룸과 투룸 또 1.5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인을 좀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때 전화상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나은 거냐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3룸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그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이 그래서 이게 다양성을 좀 구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좀 높으면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1.5룸과 2룸 이렇게 3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어쨌든 간에 임차인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 구성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준공은 2019년도 10월 달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약 한 23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진 보면서 건물 특징도 설명해 주시죠. 네, 건물은 이제 기존에 건물이 다 올라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또 바로 옆에는 공원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층로길도 상당히 좀 우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층은 뭐 상가로 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물이 외관적으로 상당히 좀 빛나는 그런 물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룸이 이제 그 2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3룸이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이다 보니까 모습 자체가 직장인에 맞게끔 잘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복층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복층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복층을 하게 되면 다양한 수납 공간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3룸과 2룸 또 1.5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상가주택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가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통째로 봐드리고 있는 거고요. 2019년에 준공이 됐다고 하네요.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 곳인데 1층에는 지금 카페가 운영 중이고요. 지금 뭐 살 수 있는 곳도 3룸, 뭐 2룸, 1.5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다 나와 있습니다. 상가주택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주변 환경이 어떤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개발 호재까지 좀 봐주실까요? 네, 주변에 이제 입지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김포 도시철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 양천역에서 이 김포공항역으로 이어지는 이 김포철도 라인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김포는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이제 추후에 이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은 보시게 되면 양천역, 그다음에 구례역, 그다음에 이제 마산역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양천역이 이제 그 양천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하철이 이 양천역을 이제 거치게 되고 또 그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하철 노선도 뭐 9호선 라인 예상도라든가 5호선 라인 예상도라든가 뭐 인천 지하철 뭐 2호선 연장에 대한 예상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양천역을 다 거치게끔 현재 지금 구도를 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구례, 이 마산이 추후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양천이라든가 구례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김포라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김포 신도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상업 지역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양천역 쪽 주변 지역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양천역 라인으로 해서 그 교통을 계속적으로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거기서 이제 마산역에서 인접해 있다. 마산역에서 도보와 약 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그 녹지 공간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생활 인프라 시설하고 같이 좀 보시게 되면 이 고창공원이라든가 은생공원 또 은열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 대연병원도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시설은 좀 양호하다. 또 1층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자체가 상가로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 지역에 위치했다. 즉 지하철역이랑 가깝고 먹고 마시기 편하고 또 주변에는 주변 지역을 산책할 수 있는 여유 공간들, 공원들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차인들의 어떤 임차 그 회전율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어떤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뭐 나비마을이라든가 솔터마을 또 은여마을 등 약 한 1만여 세대가 주변 지역에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바로 역사가 있는 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죠. 또 먹자상권 자체가 본 물건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길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라인 밖에는 먹자상권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그
상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쪽 주변 지역에 직장 소유층이 풍부하냐, 이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양촌역이라든가 고래 쪽에 업무 및 상업용지들이 질비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건물들이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양촌 산업단지라든가 김포 골든밸리, 또 학원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들이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는 또 김포 쪽에 또 큰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직장 수요층들은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한 호재도 상당히 좀 풍부한데요. 일단은 인천 1호선 연장 등 이 김포철도의 어떤 호재거리뿐만이 아니라 이 장기역이라든가 주변 지역, 김포 신도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라인 안에 계속적으로 지하철에 대한 호재가 계속적으로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 2호선 연장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 5호선 연장 사업, 또 9호선 라인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 김포를 계속적으로 교통을 놓고 도로를 깔고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합 클러스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영종도, 그 다음에 영종도와 더불어서 이 송도, 이 청라로 이어지는 이 복합 클러스터 사업이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거든요. 추후에 어쨌든 간에 이 인천 쪽에 있는 이 복합 클러스터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현재 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위쪽으로 이제 서울과 이어지는 위쪽이 이제 김포하고 맞닿기 때문에 김포를 계속적으로 도로와 교통을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치, 즉 잠재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호재를 좀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제2순환도로입니다. 이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구간별로 이제 개통이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수도권 제2순환도로의 어떤 그림, 즉 밑바탕을 그렸을 때는 야, 이게 언제 되느냐. 또 이제 지방 간, 또 자치 간의 어떤 알력 싸움이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개통되는 것들이 이제 더 많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개통될 예정인 물건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남아 있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개통이 만들어지게 되면 28년도 정도 되면은 제2순환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이 어디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인천입니다. 인천과 김포입니다. 왜냐하면 물동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은 지역에 많은 또 공장과 또 이제 유통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또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의 또 김포에 대한 기대치가 이 제2순환도로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많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바로 주변 지역의 이제 호재거리입니다. 김포 한강 콤팩트 시티가 이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쪽의 산업단지 또 김포의 어떤 산업단지의 어떤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꾸준한 어떤 직장 수요층들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만들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 임대가 상승 또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역세권의 주변에 만 단위 세대의 엄청난 수요, 그리고 개발호재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가격 전략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 매매가는 약 한 23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예상 임대가입니다. 이 전세와 보증금을 합치면 약 한 5억 정도가 현재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월세가 약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 치고는 월세가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월세가 이게 들쑥날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전율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월세가가 약 한 800만 원 수준, 약 850만 원에서 왔다 갔다 계속적으로 현재 좀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대출이 약 한 9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투자금은 약 한 8억 9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